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트레이딩 심리 전문가 중 한 분, 브렛 스팀바거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고 가장 재능 있는 트레이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6가지 특징과 행동을 알아볼 것입니다. 스팀바거 박사님은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트레이더들과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직접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뛰어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위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내용은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 프라이버그입니다. S&B 캐피털의 옵션 트레이딩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S&B 캐피털은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독립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몇 년 전 브렛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6가지 공통된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브렛 박사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렛,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네, 이 연구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첫 번째 이유는 펀드들의 채용 과정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성공과 관련된 특정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안다면 새로운 트레이더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채용할 때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성공과 함께 나타나는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강점을 트레이닝 과정에 반영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트레이더들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즉, 이 연구는 트레이더 채용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교육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트레이딩 회사들의 내부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또 제 코칭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에서는 3가지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격적 특성입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 측정했습니다. 둘째, 인지적 특성입니다. 즉,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셋째는 생애 이력적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금융시장에서의 미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본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이더들에게서 발견된 6가지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죠. 첫 번째 특징은 모든 뛰어난 트레이더들은 별표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별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저도 처음엔 그런 요소를 바로 떠올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특징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가지 예시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특징에는 사실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트레이더들은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주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데니얼 카너먼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 싱킹, 패스트 앤드 슬로우, 과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빠른 사고는 즉각적으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넓게 보고 여러 요소를 동시에 파악하며 그 안에 숨은 규칙을 순간적으로 찾아내죠. 반면 깊은 사고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으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2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집중력입니다. 패턴을 발견하든 깊이 파고들든 결국 핵심은 한 가지예요. 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2가지 유형, 빠른 사고와 깊은 사고는 서로 배타적일까요? 아니면 2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2가지 모두에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보통은 한쪽에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예외죠. 그들은 깊이 생각해 큰 전략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동시에 거래 흐름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양손잡이처럼 빠른 사고와 깊은 사고를 모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한쪽 성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성공한 트레이더라면 보통은 빠르게 판단하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를 보통 트레이더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빠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죠. 물론 두 성향이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이 더 두드러집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아주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든 아니면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든 하나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평균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강점이 유난히 빛나는 사람들이죠. 이해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이 특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올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능력을 그 사람의 과거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직 젊고 금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지원자를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S&P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큰 성과를 낸 트레이더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비디오 게임에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게임을 하면서 보여준 빠른 사고와 즉각적인 반응 능력. 그게 바로 그들의 강점이었고 그 능력을 그대로 단기 거래에 활용한 거죠.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회사들이 채용 과정에 비디오 게임을 포함시켜서 지원자가 그런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패턴 인식 능력이나 빠른 관찰력 같은 인지 테스트를 활용하면 지원자의 잠재적인 역량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조금은 틀을 벗어난 아이디어지만 정말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모든 위대한 트레이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특징. 그건 바로 창의성과 독창성입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탁월한 트레이더들의 독창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특성이 성공에 그렇게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이 창의적인 성향이 어떻게 그들의 트레이딩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다르게 접근하지 않는 이상 뛰어난 성과를 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관찰한 성공한 펀드 매니저와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는 대중과는 전혀 다른 정보원을 찾는 것. 다른 하나는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독창적인 관점과 분석 방식이 그들만의 경쟁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다른 트레이더들과 같은 합의의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성공과 장기적인 지속성을 만들어낸 핵심 이유죠. 그들은 언제나 시장이 보지 못하는 새롭고 독특한 기회를 찾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창성의 한 예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회사는 대기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위성들은 바다와 항구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선박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게 유조선인지 화물선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이 데이터를 내려받아 실시간으로 운항 중인 선박수나 항구에 정체된 선박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 해상 운송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예측했죠. 정말 독창적인 데이터 소스였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곳을 바라본 셈이었습니다. 창의성과 차별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또 다른 예로 제가 함께 일했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 몇 명을 고용해서 호텔, 항공사, 철도회사에 계속 전화를 걸게 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
각 시점의 객실 요금, 항공권, 열차표 가격을 수집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델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항공권, 렌터카, 호텔 숙박료가 모두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수준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곧 트레이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또는 팔아야 할지를 정하는 데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차트를 들여다볼 때 혼자 완전히 다른 판을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때로는 전문가보다 더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회사 주차장이 평소보다 유난히 꽉 차 있다면 그건 그 회사 주식을 사야 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아주 일상적인 징후지만 사실은 주가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숫자만 보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창의성이죠.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며 그걸 조합해서 자신만의 거래 우위를 만들어내는 것.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찾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자리, 즉 사람들로 붐비지 않은 조용한 기회를 발견하는 거죠. 맞아요. 이건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바로 옆에 햄버거 가게를 열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햄버거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한 가지 아이디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죠. 독창성과 창의성은 비즈니스에서도 트레이딩에서도 성공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모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훌륭한 스승이나 뛰어난 트레이더들에게서 배웠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트레이더들이 원래부터 똑똑하고 자만하며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성과 분야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스승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집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체스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체스 클럽에 들어가 마스터나 그랜드마스터에게 지도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예술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젊은 화가들은 거장의 화실에서 직접 배우면 실력을 쌓죠. 저는 위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위학에서도 학생이 책만 읽어서 위사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선배 위사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과정을 배우고 임상 실습을 거치며 성장합니다. 혼자 집에서 책을 본다고 훌륭한 외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트레이딩도 똑같아요. 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모습을 보며 배우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같은 곳에서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신입 트레이더들이 바로 옆자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과 함께 일하며 직접 배우기 때문이죠. 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는 개인 트레이더들은 성공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건 바로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의 구조와 같습니다. 옛날 대장장이나 목수의 길과 다르지 않죠. 만약 제가 훌륭한 배관공이 되고 싶다면 그냥 공구를 들고 집 세면대를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책만 읽거나 혼자 연습장에서 스윙한다고 해서 잘 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겐 지도가 필요합니다. 기술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니까요.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반드시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옵션 트레이딩을 시작했을 때
옵션 전문 트레이더 커뮤니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승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미 경험 많은 다른 트레이더 형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땐 그걸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요. 그건 관찰을 통한 학습이자 모범을 보며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성공을 보며 배우는 것. 그게 학습 곡선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이건 트레이딩 세계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브렛 박사가 모든 훌륭한 트레이더들에게서 발견한 네 번째 특징은 감정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미식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스포츠에서 수비수가 상대 쿼터백에게 패스를 받아 큰 득점을 기록하면 훌륭한 수비수는 즉시 상황을 지우고 다음 플레이를 위한 수비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사실 그건 조금 더 섬세한 과정입니다. 실패한 거래를 완전히 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배움을 얻기 위해서죠. 감정 회복력이라는 건 결국 손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각 손실을 배움의 경험으로 본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성장의 토대로 바꾸게 되죠. 손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가 전제일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명확한 손익 비율을 정해놓고 진입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흘러갔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놓친 건 뭐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면 손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으로 가는 하나의 배움이 되죠. 감정 회복력은 결국 학습 곡선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최고의 트레이더들도 절반 가까운 확률로 틀리곤 하죠. 중요한 건 그 손실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었지만 손실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포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너무 낙담해서 시장을 떠나고 몇 달 뒤에 다시 돌아와 조금 이기다가 또 크게 잃고 다시 떠나버리죠. 결국 안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견디며 배워갔다면 그건 분명히 성공으로 가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꾸준히 성공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A나 B를 받으며 이기는 감각에 익숙하죠. 하지만 트레이딩에 들어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반 이상 틀릴 수도 있는 세계이니까요. 그 심리적 충격은 정말 큽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적표에 늘 A나 B뿐이었어요. 실패라는 걸 거의 겪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트레이딩에선 수없이 지고 수없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손실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건 당신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봅시다. 연구에 따르면 그건 바로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매력적인 특성은 아니지만 모든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트레이더들의 수익 결과를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성공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아이디어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실제로 리스크와 수익이 균형 잡힌 거래로 만들어내야 하죠. 이건 정말 세심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해외 시장의 확장이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을 이끌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디에서 살까? 어디에서 팔까? 포지션은 어떻게 짤까? 투입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 옵션을 쓸까? 아니면 스프레드 트레이드나 상대 가치 거래로 구조화할까? 예를 들어 한 산업을 매수하고 다른 산업을 공매도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입 타이밍과 포지션 크기를 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 과정이 바로 트레이딩의 작동 메커니즘이며 성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맞아요. 트레이더의 실패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이 말이 떠오르네요. 멋진 자동차 디자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해도 엔진의 효율, 실내의 완성도, 세부 마감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차는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결국 트레이딩의 성공에도 기본적인 성격적 특질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력과 규율이 부족하다면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력도 올바른 학습 과정을 통해 길러지는 부분입니다. 이건 또 다른 특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보완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확합니다. 이 특성들은 결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특징은 모든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S&P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이게 목록에 있다는 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곳의 문화 자체가 그런 방향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님이 말하는 그 자기 개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탁월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나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늘 변합니다. 추세가 강한 시기도 있고 횡보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심하게 변동할 때도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죠. 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시기도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기법이든 그 위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든 투자자든 트레이더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려면 시장과 함께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이점을 찾아야 하고 그건 곧 연구와 개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초보 트레이더들은 종종 성배를 찾으려 합니다. 완벽한 패턴, 완벽한 차트 신호를 발견하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이미 수많은 자동매매 시스템들이 그 패턴을 이용해 끝없이 수익을 내고 있었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시스템도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오늘 시장에서 통했던 이점, 예를 들어 어떤 돌파 패턴이 다른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건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요구하죠. 이건 비즈니스 세계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상품이라도 소비자 취향이 변하고 기술이 바뀌면 금세 시대에 뒤처집니다. 한때는 폴더폰이 유행이었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아무도 폴더폰을 원하지 않게 됐죠. 결국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진짜 비결입니다. 대학 시절을 떠올려보면 제가 마케팅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였던 프록터 앤 갬블, P&G는 창의적인 변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항상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혁신이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던 거죠. 이건 트레이더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맞아요. 오랫동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 트레이더들은 대기업처럼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즉, 개인 트레이더 역시 창의적인 변화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중 몇 가지 특성은 나는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성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될까요? 물론 선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생리학적 요인 덕분에
일부 사람들은 집중력이 더 높거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금융시장에서의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강점을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게 인지적인 부분이든 성격적인 부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때 비로소 시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지거나 실망을 견디는 힘이 약하거나 기분의 기복이 큰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고난 성격과 특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걸 최대한 발전시켜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시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야기한 여러 특질 중 어떤 부분이 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강점을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도 거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빠르게 판단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개인의 강점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원래 역도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야구 선수나 발레리노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좌절이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브렛, 당신은 정말 바쁘고 여러 곳에서 초청을 받는 분이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흥미로운 연구를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연구에서 얻은 통찰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탁월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정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